사망 신고가 접수된 시각 오전 9시 47분. 보험금 문의가 시작된 시각 오전 9시 12분. 35분의 차이.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남편의 죽음 아니면 아내의 준비. 남편은 이미 죽었고 아내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형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자연사, 사고사, 타살. 그 중에는 죽음보다 서류가 먼저 준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데 서류는 이미 완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보다 먼저 준비된 것들. 보험, 서류, 그리고 타이밍. 그날 아침 남편이 쓰러지기 전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2022년 11월 경기도 한 소도시. 김씨, 당시 52세, 자영업자.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행복반점.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단골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김씨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했으니까요.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 평균 70만원, 주말엔 100만원 넘게 벌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 순이익은 300만원 안팎.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함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아내 이씨 49세.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결혼 23년 차. 자녀는 없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에선 평범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심각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빚이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자금 대출 5천만원, 개인 신용대출 3천만원, 총 8천만원, 월 이자 상환액만 80만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체 기록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만 하루 이틀 쉬었습니다.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했으니까요.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요.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2019년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혈압은 상압 160, 하압 95.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약 처방을 권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바빠서였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병원을 끊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딱 3개월 전 김 씨 명의로 보험이 가입됩니다. 3건. 같은 날. 우연일까요? A보험사,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2억 원. B보험사, 건강보험, 암진단 특약 포함, 사망시 1억 5천만 원. C보험사, 상해보험, 재해사망 3억 원. 총 보험금 6억 5천만 원. 6억 5천. 빚은 8천만 원. 남는 돈은 5억 7천만 원. 김 씨가 죽으면 이 씨는 빚을 갚고도 5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혼자 살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120만 원. 식당 순이익 300만 원에 40%. 이자 상환 80만 원에 보험료 120만 원. 월 2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빠듯했습니다.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입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내 이씨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이도 있고 건강도 걱정돼서요. 요즘 50대 돌연사 많이 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주변 지인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 안 좋고
보험 들어두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상담, 계약 체결, 서류 작성, 모든 과정을 아내 이 씨 혼자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였을까요? 아니면 몰라서였을까요?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씨가 처음 연락 왔을 때부터 적극적이었어요. 남편 건강이 안 좋다고 했어요. 빨리 보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 군데의 보험사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보장을 최대한 두텁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설계사는 3개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이 씨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3건 모두 계약했습니다.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명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김 씨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을까요? 아니면 누가 대신 썼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당연히 아내 이 씨였습니다. 3건 모두 김 씨가 사망하면 6억 5천만 원이 이 씨에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빚 8천만 원 갚고도 5억 7천이 남았습니다. 이 씨는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 완벽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5시 김 씨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피곤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식당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재료 손질하고 육수 끓이고 가게 문 열고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 이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새벽 6시쯤 김 씨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변기에 앉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반응이 없었습니다.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오전 6시 10분 심정지 응급처치. 검색 결과를 봤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전 6시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혼자. 오전 6시 32분 119에 신고했습니다. 22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119 신고 접수. 오전 6시 32분 신고자 이씨.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6분 후 도착. 오전 6시 38분 구급대원들이 김 씨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발견 시점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전. 즉 오전 6시 전후. 이 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내 이 씨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구급대원은 기록했습니다. 보호자 상태, 불안정하지만 침착함. 울고 있었지만 침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 도착 오전 7시 5분. 응급실로 이송.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 재개. 제세동기 사용. 에피네프린 투여. 15분간 응급처치. 하지만 반응 없음. 너무 늦었습니다. 오전 7시 18분.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사망. 의사는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내 이씨가 답했습니다. 고혈압이 좀 있었어요. 약은 잘 안 먹었고요. 바빠서 병원도 잘 못 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 돌연사의 흔한 원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부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인이 보였으니까요. 자연사.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사망 일시 2022년 11월 17일 오전 7시 18분. 사망 장소 오병원 응급실.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이 씨는 사망진단서를 받았습니다. 3장. 왜 3장이었을까요? 보험 청구용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오전 7시 18분.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분. 이 씨는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A보험사 고객센터. 통화시간 8분 43초. 남편은 아직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구청에 사망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5분. B보험사 고객센터. 통화시간 6분 17초. 오전 11시 20분. C보험사 고객센터. 통화시간 5분 54초. 세 곳 모두 전화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중간중간에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3일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 몇 명, 친척 몇 명, 친구 몇 명, 총 30명 남짓. 아내 이 씨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조문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씨 참 갑작스럽네요. 얼마 전에 봤는데 멀쩡했는데.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건강이 안 좋았어요. 과로도 심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쉬게 할 걸 그랬어요.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부인도 이제 어쩌려고. 이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는 해뒀어요. 무슨 준비였을까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화장, 납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식당 폐업 신고, 11월 20일 접수, 그리고 보험금 청구. A보험사 11월 20일 오전 접수. B보험사 11월 20일 오전 접수. C보험사 11월 20일 오전 접수. 3건 모두 장례 다음날 처리됐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입 내역, 수혜자 정보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A보험사 담당자 박 대리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가입일자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사망일은 2022년 11월 17일. 정확히 3개월 5일. 보험 약관상 면책기간은 90일. 3개월. 면책기간이 끝나고 5일 후 사망. 우연일까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박 대리는 더 조사했습니다.
박 대리는 다른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혹시 김씨명의 보험 가입건 있나요? 비보험사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들어온 건입니다. 박 대리는 가입일을 물었습니다. 8월 12일입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CC보험사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8월 12일. 세 건의 보험이 모두 같은 날 가입됐습니다. 박 대리는 건강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고혈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복용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의사소견서에는 약 복용 불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규칙? 복용 중이라고 했는데? 모순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김 씨의 병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 최근 3개월간 진료 기록. 없음. 최근 6개월. 없음. 최근 1년. 없음. 최근 2년. 없음. 김 씨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럼 가입 당시 약 복용 중이라고 한 건 거짓이었습니다. 허위고지. 의도적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건 좀 이상합니다. 3건 동시 가입. 면책기간 직후 사망. 허위 건강고지. 너무 정확한 타이밍. 상사는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 들어가세요. 필요하면 경찰 내사 의뢰도 고려하세요. B보험사와 C보험사도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세 곳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계획이다. 보험사는 경찰에 내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 제가 사건을 배당받은 건 그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사망 경위, 청구 내역, 그리고 아내 이 씨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이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3건을 같은 날 가입하셨던데요.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보장이 두터워진다고요. 5월 보험료가 120만 원인데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좀 부담됐죠. 근데 남편 건강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답변은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를 찾았습니다. 40대 여성, 경력 8년. 이름은 정씨. 저는 물었습니다. 이 씨가 처음 연락했을 때 어땠나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남편 건강이 안 좋다고 했어요. 빨리 보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급했습니다. 3군데 보험사를 같은 날 가입한 건 누구 제안이었나요? 이 씨 본인이요. 보장을 최대한 두텁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요즘 50대 자영업자들 많이 가입해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김 씨의 건강 기록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병원 방문 기록. 2019년 7월 건강검진, 고혈압 진단.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내과 방문, 혈압약 처방. 월 1회 방문. 처방약 암로디핀 5mg. 2021년 3월 이후 병원 방문 기록 없음. 약 처방 기록 없음. 공백. 1년 반의 공백. 즉 2021년 3월부터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보험 가입 시 현재 약 복용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당시 상담 녹취를 요청했습니다. 설계사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취를 들었습니다. 여성 목소리. 이 씨였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한 3년 됐어요. 지금도 계속 드시나요? 네, 매일 먹어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시나요? 네,
석 달에 한 번씩요? 설계사는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건강고지서, 고혈압, 약 복용 중, 정기 진료 중,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보험 가입 상담, 계약 체결, 서류 작성, 모든 과정에 김 씨는 없었습니다. 이 씨 혼자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서명만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보험에 가입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저는 다시 이 씨를 불렀습니다. 보험 가입 상담 때 남편은 안 계셨죠? 네, 식당 일 때문에 바빴어요. 그럼 남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는 거죠. 남편분이 최근 2년간 병원 간 기록이 없던데요. 이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약은 인터넷으로 샀어요. 처방전 없이요? 네, 비슷한 성분으로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고혈압 약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 당일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새벽 5시 김씨 기상, 새벽 5시 2분 이씨 기상, 새벽 5시 10분부터 6시 두 사람 식당 준비, 오전 6시경 김씨 화장실 입실, 그리고 공백, 오전 6시 10분 이씨 핸드폰 검색, 심정지 응급처치, 오전 6시 15분 실행하지 않음, 오전 6시 32분 이씨 119 신고, 오전 6시 38분 구급차 도착, 오전 7시 5분 병원 도착, 오전 7시 18분 사망 선고, 그리고 다시 공백, 오전 9시 12분 이씨 A보험사 전화, 통화 8분 43초, 오전 9시 47분 사망신고 접수, 오전 10시 5분 이씨 B보험사 전화, 통화 6분 17초, 오전 11시 20분 이씨 C보험사 전화, 통화 5분 54초. 타임라인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집중한 건 두 개의 시간대였습니다. 첫째, 오전 6시 10분부터 6시 32분, 22분의 공백, 검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둘째, 오전 7시 18분부터 9시 47분, 이 시간 반, 사망 선고 후 사망 신고 전. 이 시간에 이 씨는 뭘 했을까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세 곳 모두 사망 신고 중간중간에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순서가 정확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저는 다시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사망 선고받은 시간이 7시 18분이죠? 네. 그 후에 뭐 하셨나요?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했어요. 사망 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오전에요. 정확히 몇 시요? 9시 47분이요. 사망 선고 후 2시간 반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뭐 하셨나요?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씨는 기록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통화 기록입니다. 9시 12분 A보험사, 9시 47분 사망신고, 10시 5분 B보험사, 11시 20분 C보험사. 왜 사망신고보다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셨나요?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곳 모두 전화하셨네요. 남편 시신도 아직 영안실에 있는데요.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답변하세요. 저는 당황해서요. 무엇 때문에 당황하셨나요? 그냥 보험금이 나올까 싶어서요. 남편 시신보다 보험금이 먼저였나요? 이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저는 A보험사 상담원을 찾아갔습니다. 11월 17일 오전 9시 12분 통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남편이 새벽에 급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어요. 사망신고 전인데 어떻게 청구하냐고 물었어요. 많이 급해 보였어요. 울먹이면서도 정확히 물었어요. 보험금 지급 절차,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준비된 질문들이었습니다. B보험사 상담원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C보험사 상담원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세 곳 모두 슬픔보다 절차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사법부검. 유족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신이 이미 화장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샘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 이상, 정상 수치 3.5에서 5.0ml 당량, 김씨 8.2ml 당량, 고칼륨 혈증,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으키는 수치였습니다. 국과수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심장이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신장 질환이 없었습니다. 신장 수치 정상, 간 수치 정상, 당뇨 없음. 고칼륨 혈증은 보통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김 씨 신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칼륨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주사. 누군가 주사로 칼륨을 주입했습니다. 저는 당시 찍은 시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사진. 팔 사진. 왼쪽 팔 안쪽에 작은 주사 자국. 당시엔 병원 응급처치로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기록을 확인해보니 응급처치는 오른쪽 팔에 했습니다. 왼쪽 팔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왼쪽 팔 주사 자국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누가 찔렀을까요? 국과수 법의학자가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주사 자국 위치, 팔 안쪽, 정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맥을 정확히 알고 찔렀습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정확히 찌를 수 없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씨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 경력 조회, 결혼 전 직업, 간호조무사, 경력 5년, 근무지, 오온내과, 오호요양병원, 주사 놓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맥 찾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염화칼륨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칼륨 주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이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주방 서랍, 일회용 주사기 3개,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늘의 미세한 혈흔, 냉장고 안, 염화칼륨 앰플 2개, 병원용 의약품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요양병원 근무할 때 알던 간호사한테요. 왜 샀나요? 남편 영양제 주사 놓으려고요. 영양제요? 네. 하지만 앰플 성분 분석 결과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염화칼륨, 독약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이 씨 보험 3건 가입, 남편 명의, 총 6억 5천만 원, 면책기간 90일, 계산 2022년 11월 10일, 면책기간 종료, 기다림 2022년 11월 17일 새벽, 실행 이 씨 남편에게 염화칼륨 주사, 남편 사망, 오전 7시 18분 병원 사망 선고, 오전 9시 12분 이 씨 보험사 연락 시작, 오전 9시 47분 사망신고. 이 씨는 사망신고보다 보험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먼저 완벽하게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혐의, 살인, 보험 사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기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사기요? 영양제 주려고 산 거예요. 염화칼륨이요? 그게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보험사 전화요? 당황해서 그랬어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염화칼륨 앰플, 주사 자국, 비정상적인 칼륨 수치, 사망신고 전 보험사 연락, 통화 기록, 3개월 전 보험 가입, 계획성, 의도성, 1심 판결, 징역 20년. 이 씨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안 했어요. 항소. 2심. 역시 징역 20년. 증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고. 대법원 기각. 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자연사, 사고사, 타살. 그중 가장 무서운 건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고,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고, 감정은 완벽하게 연기하고, 보험금은 정확히 청구하는. 이 씨는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보험 가입 후 면책 기간이 지나기를. 90일. 정확히 90일.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새벽, 아무도 모를 시간에 주사 한 대로 고통 없이, 흔적 없이, 완벽하게. 김 씨는 아내를 믿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그 죽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먼저 당신 곁에 누군가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죽음을 당신은 알 수 있을까요? 준비된 죽음을 당신은 막을 수 있을까요? 죽음보다 먼저 준비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보험, 당신 곁에 서류, 당신 곁에 타이밍. 혹시 누군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죽음을 그녀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직접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의 작은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활짝 핀 꽃 앞에서 깊이 숨 한번 들이쉬는 여유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산책길의 편안한 의자처럼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뵐게요. 꼭 또 봐요.